수급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하다 보니 지금이 강세장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이 옵션 만기일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내일 시장은 우리가 어떤 테마와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다들 삼성전자의 실적 결과와 함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를 관전 포인트로 삼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시장 리뷰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틀 동안 계속 얘기를 네. 했던 게 오늘이 좀 반도체 세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전장에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좀 이제 예상보다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아쉽게도 이제 세론이 오후장으로 계속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버텨준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도 마지막 종가를 보니까 또 윗꼬리가 다는 모습까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이제 실적 발표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선반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그 다음 후속 테마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기도 했고 오늘 코스닥에 대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시면 대부분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ABA 바이오라든지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은 변동성보다 중요한 게 유동성인데 일단 유동성이 바이오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실적 징크스를 깨지 못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렸는데 오후장부터 바이오 종목들이 강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D&D 파마텍도 있는데 목표 주가를 또 올리실 건지. 네, 올려야겠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탑5 종목 보면은 이 바이오를 못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D&D 파마텍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D&D 파마텍은 좀 차트적으로도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새롭게 전고점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1만 원인데 거기를 아직은 터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내일은 바로 돌파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만 원 돌파하면은 최고점 라인이 11만 3,700원은 충분히 금방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목표 주가를 올려서 여기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1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수익률 상위권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D&D 파마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일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작을 볼까요? 키워드가 이번 주 아마 내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식상하다 느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돌고 돌아 바이오인가요? 맞습니다. 역시나 이제 바이오 러버기 때문에 네. 돌고 돌아도 바이오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 우리는 또 모멘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뭘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멀티플이 커지고 있고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CDMO 테마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CDMO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 CDMO를 기반으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중요한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좀 한국의 CDMO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MO에 대한 멀티플이 좀 퀀텀 점프 시동이 된다라고 좀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릴리에 대한 좀 생산 시설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빅파마급으로 좀 GMP 시설에 대한 생산 시설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계속해서 고환율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CDMO는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찍히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출액도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이랑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기업 다 모두 발표를 하기로 돼 있는 일정이 있는데 이 멀티플이 좀 트리거가 되면서 추가적인 좀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우리가 뭘 더 체크해야 될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제 바이오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실적에 대한 멀티플, 가시성이 명확하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현금에 대한 흐름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보고 투자에 대한 멀티플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게 좀 명확하다라는 점이 좀 안정적이고 좀 꾸준하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게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 물질을 생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위탁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임상 실험에 대한 실패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임상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임상 실패 리스크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CDMO 사업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아무래도 이제 본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크게 리스크가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점으로 보시면 방금 말씀해드렸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긴 한데 카펙스 투자가 보시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 이런 기업은 진입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멀티플을 이어가는 게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 같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CDMO 기업들은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없다 보니까 마진율이 조금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저조하다라고 하면은 어닝 쇼크라든지 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CDMO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바이오텍 기업들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으로 연결이 되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슈 볼까요? 지금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렉라자가 단발적인 성과가 아니라 1, 2년에 한 건 이상씩은 계속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내 바이오에 대한 기업들의 자신감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D&D 파마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가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많은 빅파마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텀식 계약이라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멀티플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얼만큼 자기네 대한 기업에 PR을 하고 좋은 성과를 따오는지 여기에 대한 주목 포인트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멀티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장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제 기간에 대비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퀀텀 점프가 가능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실적이 없이 임상만 진행을 하고 있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임상을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주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랑 특허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CDMO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카펙스 증설에 대한 투자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라든지 기술력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키워갈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 계속해서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단점도 볼게요. 단점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에 대한 유효성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리스크가 굉장히 제일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바이오텍 기업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업이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결과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좀 현재 구간에 대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R&D 비용을 통해서 첫 시작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유상증자라든지 삼자 배정이라든지 뭐 시비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개수가 늘어나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좀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해야 된다는 점도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바이오텍 기업의 단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테마 모두 워낙 시장에서 핫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오늘은 많이 듭니다. 그래도 선택을 해볼게요.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기대 수익률을 더블 이상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는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빠른 종목인 바이오텍을 한번 선택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텍을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종목이 탑픽인가요? 오늘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한미약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도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제 모크와
약품과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2000년도쯤에 이제 얀센에서 포기했던 물질을 머크해서 2023년도에 기술 이전을 한 다음에 이번에 또 여기에 대한 결과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 치료제 관련된 멀티플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좀 멀티플이 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재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비만 치료제를 최초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페글라나타이드라는 물질이 이제 조만간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 1회 주사제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만 이제 글로벌 규모보단 작긴 하지만 한국만 하더라도 8천억 규모에 대한 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출을 가져올 수만 있다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상당히 크게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치료제 대비해서 임상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뭐 마운자로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이런 약품이 있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다시 한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한미약품은 새롭게 비만 치료제의 멀티플을 실적에 대한 가시화를 만들 수가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연결고리가 있는 머크는 1월 12일 월요일 첫째 날에 발표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주가 최근 2달 동안 조정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 약간 추세를 돌릴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현재가로 편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41만 원 정도를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공략이 가능한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드디어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제 메시 치료제에 대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경구경영에 대한 이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멀티플에 대한 탑픽 종목들이 각자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다양한 인사이트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러버의 못다한 제약 바이오 얘기는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로 가셔서 더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